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일제강점기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봤었어요. 조금 암울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좀 희망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희망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국권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였는가, 바로 독립운동과 관련한 내용들이 이제 쭉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1910년대에 해당되는 당시의 우리 민족운동은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처음 이와 관련한 테마를 한번 보고 시작해 보죠. 오늘도요. 38번째 테마, 메이플라워. 이게 뭘까? 자, 지금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면요. 사람들이 쭉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창든 사람들이 막 있어요. 군인들이 있나 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재판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막 불태워 죽이려고 하나 봅니다. 뭐 긴박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끌려왔나 보니까 종교적인 문제. 너희들이 우리가 허용하지 않은 종교를 믿었다라는 이런 갈등 때문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탄압받기도 했었던 당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정말 우리가 믿는 이 종교의 가르침만 따라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옷도 아주 청결하고, 그다음에 검소하고 정갈하게 입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너무너무 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새로운 땅으로 가자. 미개척지, 거기서 정말 고생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자 이거죠.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나자. 그래서 한 배를 확보해서 여기에 사람들이 탑니다. 이 배가 1602년 출항했었던 메이플라워호라는 배예요. 여기에 사람들,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는 좀 알려지지 않은 곳이긴 한데 거기 가서 고생할 것 같아. 하지만 가서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나자, 이 핍박받는 세상에서 벗어나자 라는 희망을 안고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 고향은 떠났지만 여기에 새로운 우리의 씨앗을 뿌리자. 이들이 첫 수학하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 같아요. 이런 곳이 허락된 것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누굴까? 그들이 뿌린 씨앗, 미국입니다.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미국에 이주하던 당시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그들의 시작은 미약했으나 결과물은 지금의 미국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된 거죠. 우리의 독립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의 시작은 미약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씨앗을 뿌려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독립운동의 성과들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 시작점에 있는 단원이 바로 1910년대가 되겠습니다. 많은 씨앗들을 뿌리면서 조직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시기입니다. 자, 하나씩 보죠. 1910년대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1910년대는요, 일단 일제강점기 시기 중에 어느 시기에 해당하냐? 무단통치 시기에 해당해요. 여러분, 무단통치가 뭐였어요? 강압적으로 매질하고 태형령, 재판 없이 막 구금하고 경찰범 시행규칙, 이런 것들, 교원들은 칼차고 제복 입고, 많은 직접적인 수탈 정책이 있었던 시기. 이게 바로 이제 1910년대 헌병 경찰 통치 시기, 무단 통치 시기예요.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면 어떤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기만 해도 끌려갈 수 있어요. 신문 발행도 당연히 안 되고, 뭔가 알릴 소통의 수단도 없고, 조직을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에 해당된다. 1910년대는요. 자, 이 1910년대는요, 일제가 안학사건, 백오인 사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민족운동을 탄압할 겁니다. 그 중에서 백오인 사건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앞서 안학사건과 연결되기도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요, 백오인 사건은요, 여러분 앞서 봤었던 신민회라는 이 단체가 해산되게 된 사건이에요. 신민회. 이 신민회는
일제강점기 그 전쯤에 등장했었던 비밀단체였었어요. 이 신민회를 알게 된 일본. 예. 그 알게 된 사건이 안악사건이란 거거든요. 신민회는 국내에 만들어져서 이제 해외에다가 국외 서간도라는 지역에다가 이제 여러 단체들을 만들고 이 기반을 새롭게 갈고 닦기 시작을 할 때쯤인데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런 자금들을 국내에서 이제 요 국외로 넘겨주는 이런 활동을 하다가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안악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일제는 이 신민회의 존재를 알면서 이것을 해산시켜야겠다. 사건을 조작해서 하나 만든 겁니다. 당시에 총독 데라우치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이 총독의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다. 이게 백오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신민회가 해산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통제 정책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의병. 여러분 앞서 의병 같은 경우는요. 일제강점기 전에 일제가 국내 의병들을 완전히 소탕하겠다라는 남한 대토벌 작전이 있었죠. 남한 대토벌 작전. 국내 의병들의 뿌리를 뽑겠다라고 했었던 아주 강경한 진압 작전이에요. 국내에서 의병들이 많이 위축이 된 겁니다. 1910년대에도 의병 활동이 일부 이어지긴 했어요. 최응원이라는 마지막 의병장이 있었는데 이 의병장을 끝으로 국내에서 의병 활동은 자취를 감추게 돼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일제 식민지로 접어들면서 일본의 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겠죠. 국내에서는 활동이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국내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무단 통치이다 보니까 또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비밀로 하자. 일제가 통제를 하고 우리를 막 못하게 우리는 그러면 하지 말자가 아니라 끝까지 간다요. 비밀로써. 자, 지금 이 두 단체는요. 국내 비밀로 만든 단체들이에요. 공개적으로 조직을 만들 수가 없어요. 1910년대에는. 이 얘기인즉슨 그 이후에는 가능은 해요. 1920년대는. 하지만 1910년대에는 불가능합니다. 비밀로 만들어요. 자, 이 독립의군부라는 조직에 대해서 볼게요. 자, 사람을 한 명 소개해 드릴게요. 임병찬. 자, 임병찬의 스승격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최익현이에요. 최익현은 마지막에 어떻게 최후를 맞게 됐는지 봤냐면요. 최익현이 을사의병을 일으켰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을사늑약이 체결돼서 을사의병을 일으킵니다. 자, 이 최익현 의병을 일으켰다가 결국엔 체포돼서 일본 대마도 쓰시마 섬으로 유배 가요. 거기에서 일본인들이 주는 음식 먹지 않겠다. 거부한 거예요. 거기서 결국 순국한다. 그리고 같이 갔던 임병찬. 이분은 어찌어찌 풀려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의병을 일으키겠다. 다시 의병을 일으키겠다. 의병, 군대를 일으키겠다. 독립의군부예요. 근데 이 독립의군부는 은밀한 비밀 지령을 받습니다. 누구냐? 놀라지 마세요. 고종입니다. 고종? 고종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이 고종과 은밀하게 교류했었던 이런 단체입니다. 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의병을 일으켜서 이전 대한제국 같은 이런 국가를 다시금 회복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거를 어려운 말로 좀 바꿔볼게요. 복벽주의다라고 합니다. 복벽주의는 이전 황제가 다스리던, 왕이 다스리던 이런 체제가 너무너무 완벽해. 이 고종 황제를 다시 옹립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전 체제를 회복하자라는 목표 운동이에요. 복벽주의는 대한제국 다시 만들자요. 조선왕조 다시 만들자요. 그러면서 의병 다시 모으려고 하는데 숫자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일제 조선 총독부에다가 국권 반환 요구서를 보내기로 합니다. 국권 반환 요구서. 국권을 내놔라 이거지. 우리 고종 황제의 국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발각될 겁니다. 다 비밀 조직이라 그랬어요. 발각되면은 체포돼서 처벌하고 조직은 와해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독립의군부였습니다. 자, 다음에 대한광복회란 단체를 보도록 할게요.
대한광복회는요, 지금의 이제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저런 단체들이 비밀리에 만들어졌는데 이 단체들 중에서 이제 몇몇 단체가 연합할 거예요. 역시나 비밀로 만드는 겁니다. 박상진이라는 이런 인물을 중심으로 대구 지역 중심에서 세력들을 막 모으는 겁니다. 그 세력은요, 의병 세력도 있고 애국계몽운동 세력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의병이 뭐 하자는 거예요? 무력으로 군사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가 일본을 무찌르자라는 게 의병이죠. 애국개몽운동은 우리가 군사력이 아니라 실력을 키워야 한다. 돈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치체제도 서구식으로 개편하는 것을 추구하는다. 예, 이런 것이 이제 애국개몽운동이고 대표적으로 앞서 신민회라는 단체를 봤어요. 그런 단체들이 노선이 다른데 연합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 같이 하자라는 거죠. 목표는 그래서 애국개몽운동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이 계열이 이야기하는 서구식 정치체제를 목표로 한다. 공화정이야. 서구식 정치체제를 목표로 한다. 입헌군주제 공화정 이런 거 봤었어요. 공화정을 목표로 했었던 이전의 단체로서 신민회가 있었죠. 그 신민회가 추구했었던 공화정. 그래, 애국개몽운동 단체니까요. 그리고 의병 계열이 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독립군을 키워야죠. 군사 조직을 키우는 겁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독립군을 키우자.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독립군을 키우기 위해서는 준비들을 막 해야 돼. 돈이 필요해요. 군자금이 필요해. 예. 군대를 만들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 자금을 걷어야죠. 또는 악질 친일파들이 있어요. 돈이 많이 있어요. 예. 우리의 자금을 횡령하고 뺏어가고 민중의 고혈을 빼앗아서 이제 매국노가 됐었던 이 친일파들, 그 돈을 뺏어와야겠다. 또는 이들을 처단해야겠다. 친일파 처단하는 작업을 벌이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처단하면서 비밀리에 활동하다가 잡힐 거예요. 그리고 발각될 겁니다. 처형될 거예요. 이 조직은 이렇게 와해됩니다. 국내에 있었던 대표적인 두 조직이었어요. 자, 1910년대에는 국내에서 비밀리에 활동을 하는데 발각돼서 와해되는 일, 활동이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외를 중심으로 이제 뭐 하는 거냐? 각종 독립운동에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예. 새롭게 조직을 만들고 점점 규모를 내실 있게 다져가는 이런 시기입니다. 국외 지역, 그 배경이다라고 한다면 일단 남한 대토벌 작전 앞서 말씀드렸었는데 의병 조직이 와해된 겁니다. 그래서 국외로 많이 이주하기도 했었다라고 봤었죠. 자, 국외다라고 하면은 한반도 북부를 중심으로 한반도 북쪽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은 자, 요쪽으로 막 이주하는 거예요. 한반도 북부 그 북쪽에 만주 일대인데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주할 거예요. 자, 요 1번 지역은 어디냐? 서간도라고 불릴 거고요. 2번 지역은 북간도라고 불릴 거고요. 3번은 연해주라고 불리는 지역이에요. 예, 이런 지역들에 이제 우리나라의 각종 한인촌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 조직을 만들면서 이곳에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기도 한데 우리의 주 터전은 아니었죠. 하지만 이주해서 우리의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 마치 청교도가 이주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주해서 이제 독립운동을 본격화시키겠다. 준비하는 시기예요. 첫 번째 서간도 지역을 볼게요. 서간도 지역은 지도상 이쪽이에요. 아까 1번, 2번, 3번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1번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에 우리 민족을 수용하는 독립운동 기지와 각종 조직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 조직들 중에 독립운동 기반이 됐었던 기지 역할을 했었던 곳을 우리가 삼원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삼원보는요, 이들이 만든 거예요. 신민회. 신민회가 일제강점기 전에 만들어지고 백오인 사건으로 해산되는 그 단체잖아요.
이 신민회가 국외 독립운동 기반 조직들을 만들기 시작을 한다. 그 지역이 서간도 일대예요. 자, 인물을 여러분들이 봤었어요. 이회영이라는 인물을 봤었죠. 전 재산을 투자했었던 독립운동에 전 재산을 처분해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도록 했었던 이 이회영. 그 자금들이 모인 곳이, 조직이 만들어진 곳이 바로 서간도 삼원보 지역입니다. 이 독립운동 일종의 기지예요.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 독립운동을 모여가지고 이제 각종 조직들, 학교들 이런 거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자, 신민회는 해산되지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경학사라는 조직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 경학사라는 조직은요, 신민회가 삼원보에 설립했었던 자치기구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부민단 한족회 등등으로 변화, 개편되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독립군을 양성하는 기관을 만들게 될 건데요. 신흥강습소라는 것을 만듭니다. 신흥강습소. 신민회 활동과도 관련이 있어요. 어디? 여기 서간도 일대에 독립군을 키우기 위한 교육기관을 만든 거예요. 그래, 이건 앞서 신민회에서도 봤었거든요. 독립군을 키우기 위한 일종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신흥무관학교로 개편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독립운동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조직 만들면서 독립군 키워내는 씨앗을 뿌리고 새싹이 자라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야. 그래, 우리가 독립운동을 진짜 하자. 다음 지역, 북간도 지역입니다. 북간도 지역은 이쪽입니다. 우리가 보통 간도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지역 있죠. 예, 거기가 바로 북간도예요. 이 북간도 일대는 한국인들이 원체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왜? 이전에 나라를 빼앗기는 시기, 그 이전에는 막 세도정치 이런 거 있었을 때 많이 이주했었던 지역이 여기 지역입니다.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나라를 빼앗기는 시기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갔었던 곳이기도 해요. 이 조직, 이곳에 중광단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특히나 이 북간도 지역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말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로 대종교입니다. 이 대종교는요, 단군을 신앙으로 섬기는 이런 종교입니다. 예, 단군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종교, 새롭게 만들어진 이 종교가 바로 대종교. 이 대종교 신자들이 많았었던 지역이고요. 대종교가 후원하면서 조직을 만들어가고 개편하는 이런 당시 모습이고요. 그 조직이 바로 중광단이라는 조직입니다. 자, 이 중광단은요, 북로군정서라는 조직, 군사 조직으로 확대 개편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교민들이 만든 자치기구인 간민회라는 이런 북간도 내의 조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북간도 지역은 그래서 중광단과 간민회, 중간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중간이잖아. 볼까요? 1번, 2번, 3번 중에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중간, 이렇게 외워주시면 까먹지 않겠죠? 자, 그리고 이 북간도 지역의 교육기관도 이미 만들어졌었는데요. 바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이상설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었던 서전서숙이라는 교육기관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상설은요, 앞서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기도 했었던 인물이었어요. 고종의 을사늑약 체결의 외교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고자 이상설, 이준, 이휘종을 네덜란드 헤이그에 파견하기도 했었죠. 그 이상설. 자, 이 이상설이 만드는 교육기관 서전서숙이 있고요. 이 이상설은요, 많은 곳에서 활약할 겁니다. 이분은 미리 스포를 드리면은 3.1운동 전에 돌아가셔요. 3.1운동 전에 활약했던 1910년대 독립운동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이상설이고요. 정말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될 겁니다. 좀 이따 볼 거예요. 북만주 일대는요, 앞서 봤던 1, 2, 3번보다 더 위에 있는 지역인데요. 자, 북만주 일대에 밀산부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한흥동을 건설하기도 한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연해주 지역을 보겠습니다. 연해주는 러시아 영토예요. 지금 당시도 러시아 영토예요. 이 연해주 일대에
최대 도시가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연해주가 곧 블라디보스토크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이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많은 단체들이 만들어지는데 러시아에 뭔가 좀 기대보자. 우리 국경과도 붙어 있기도 하고 러시아가 우리 독립운동을 좀 지원해 줄 수도 있어라는 이런 희망을 안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일종의 한인촌, 신한촌이라는 새로운 한인촌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요, 조직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요. 자, 이 연해주 일대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조직, 권업회라는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자, 이 권업회라는 연해주 지역의 조직은요, 신문도 발행하면서 연해주 지역의 교민들의 그 모습을 모으는 이런 독립운동의 기반 지역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권업회가 중심이 되어 이제 우리의 정부를 만들자라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일제강점기 1910년대예요. 정부가 없죠. 대한제국 망했잖아. 그래,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최초의 망명정부, 대한광복군 정부입니다. 이 정부는요, 뒤에 나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는 조금 다른 조직이에요. 그 전에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이 대한광복군 정부는 권업회, 즉 연해주를 중심으로 하여 만들어진 최초의 망명정부인데요. 이 대한광복군 정부의 우두머리격인 역할을 했었던, 이 조직을 만든 주도했었던 인물이 바로 이상설입니다. 이상설이 대한광복군 정부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될 거예요. 이분은요, 1910년대 독립운동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역할을 했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대한광복군 정부의 이상설. 그렇구나. 이 대한광복군 정부는 연해주 일대를 중심으로 하여 초반부 우리의 독립군 활동을 주도하기도 했었던 당시의 정부고요.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현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아이디어를 제공한 겁니다. 우리가 정부는 없고 나라의 형체는 지금 없지만 뭐라도 만들어서 독립운동의 구심점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상설과 연해주 일대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중국 상하이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중국은 상하이 일대가 중심이 될 건데 왜 그러냐면요. 상하이는 사실은 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저 바다가 어촌 이런 데였었어요. 근데 이 지역을 조계지로 지정을 할 거예요. 서양 각국들이. 조계지로 지정하면서 서양의 각국들이 몰리면서 도시가 성장하는 20세기에 성장한 대표적인 중국의 도시가 상하이예요. 지금 중국의 최대 도시이기도 하죠. 이 상하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거점으로 삼으면서 이제 발전하기 시작을 할 건데요. 대표적인 조직이 신한청년당이라고 있습니다. 자, 상하이, 중국 상하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신한청년당은요, 미리 이것도 스포를 던지자면요, 이 조직이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될 거예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파리 강화회의는 뒤에서 볼 건데요. 이 회의에 우리 측 대표를 김규식을 파견하기도 해요. 요거는 3.1운동의 배경으로 제가 다음 단원에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중요한 단체구나. 그리고요, 이 중국 쪽에서는요, 엄청난 변화가 나오게 되는데, 이 중국이 원래 나라 이름이 뭐였죠? 청나라였었어요, 중국이. 근데 이 청나라가 이제 망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국가, 중화민국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요, 혁명이 벌어지거든요. 이건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중국에서 벌어진 신해혁명이라는 사건이요. 신해혁명이라는 이 사건으로 청나라 황제국가에서 이제 민주주의 국가인 중화민국이 처음 출현하게 되는 것. 이 중화민국은 지금 중국은 아니에요. 지금의 굳이 따지면 대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국가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시점이 1910년대. 자, 그러면 이런 사건은 당시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도 엄청난 자극이 됐었던 사건이에요. 그래,
왕이나 황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 민주공화정을 만들 수 있네? 우리도 그런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국가의 주인은 왕이나 황제가 아니다 이거야. 국가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다. 그것을 선언한 게 대동단결선언이에요. 국가의 주인은 누군데? 이전에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이 국가의 주권을 일본에게 넘겼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권은 우리 국민, 인민에게로 넘어온다라는 일종의 선언입니다. 자, 이런 당시 중국의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단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언도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또 다른 단체가 바로 이제 동제사라는 단체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상하이에 지금 이런 단체 선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미주 지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역에도 씨앗을 뿌리는구나. 자, 일단 미주 지역이라고 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 중심으로 하는 이 아메리카 쪽이에요. 이 지역에는 어떻게 우리 교민들이 살게 되었냐? 1900년대 초에 이민을 떠났어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대한제국 시기입니다. 러일 전쟁이 벌어지기 전 대한제국 시기 때 우리 교민들이 이민을 처음으로 가거든요. 어떻게 갔냐? 요것도 간단한 스토리를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시험에서 언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이 당시 대한제국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요청해. 와라. 우리 노동력이 부족하다 이거죠. 미국의 노동 인력이 좀 부족해지는 현상 때문에 대한제국에게 이민을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공식 이민단이 1902년에 출발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교민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하와이로 떠나고 미국 본토로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멕시코 지역으로 사탕수 농장에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미주 지역에 교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 미주 지역의 교민들이 모여서 우리도 나라를 빼앗기는 이 시기 때 무엇이든 하자 라는 조직을 만들 거예요. 아니, 이민을 떠났는데 좀 있다가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겠죠, 이들이. 그래서 만든 단체 대한인 국민회입니다. 이 대한인 국민회를 만드는 주도적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안창호라는 인물이에요. 이 안창호 신민회에서 활약하기도 했었고, 이 안창호는 우리 교민들을 모아서 우리도 뭔가 해야 된다. 이 안창호가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시켰었던 게 흥사단이라는 조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미주 지역의 교민들은 뭐 할 거냐 이거죠. 일단 첫 번째, 청결하게 입고 다니자. 우리 한인들 출신의 이미지 명성을 먹칠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노역하면서도 행실이 막 바르지 않고 옷의 모습이 바르지 않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돈을 모으자요. 돈을 모아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내주자. 이게 애국이다라는 거예요. 힘들게 어렵게 살면서도 품위를 잃지 말고, 그리고 돈을 모아서 나라 회복에 우리가 도움을 주자라는 거예요. 그걸 좀 넘고 싶다요. 박용만이라는 분은 군사 조직에 참여하자요. 독립군으로 우리 미주역 교민들도 가자. 그래서 만든 게 대조선 국민군단입니다. 독립군으로 가자 이거야. 돈만 보내지 말고, 좀 더 원대한 꿈으로 이어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자, 그래서 미주 지역에 대한인 국민회, 흥사단, 대조선 국민군단 이런 조직들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멕시코 쪽에서는요, 교육기관인 숙무학교라는 기관까지도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도 역시나 미주 지역에 뿌리는 씨앗들입니다. 일본 도쿄에도 만들어집니다. 아, 일본 도쿄는 이제 우리를 지배하는 일본 본토 그 수도인데, 이 지역에도 학생들 중심으로 조선 청년 독립단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거는 나중에 28 독립선언이라는 3.1운동의 배경이 된 선언문을 발표하는 중심 세력으로 활약하기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1910년대 많은 씨앗들이 뿌려지는데, 구체적인 스토리라기보다는 이런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냥 외우는 건데요.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이런 우리의 시작점이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 시작점을 우리는 봤습니다. 자, 이론 강의 이렇게 보고요. 문제풀이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0년대 독립운동과 관련한 내용들, 조직들을 구분하고 지역을 파악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자, 진짜 문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독립운동 조직 어떤 조직이냐라는 건데요. 자, 앞에 설명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고종이 죽기 전인가 봅니다. 고종은 1919년 3.1운동 그 직전에 돌아가셨죠. 자, 그러면 1910년대인 것 같습니다. 임병찬에게 내린 밀지의 일부이다. 그리고 이 가 조직은요, 황제권을 강화하는 국가를 회복하자라는 복벽주의를 표방했었지요. 자, 고종의 밀지를 받은 단체 그리고 복벽주의를 표방했었던 단체,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밀리에 활동했었던 독립의군부 였었습니다. 1910년대 국내에 비밀리 활동했었던 대표적인 조직으로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 두 가지 조직을 파악하시라라고 했는데 그 중에 독립의군부다. 예. 자, 그래서 이 독립의군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일본 도쿄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자, 독립선언서 발표는 조선청년 독립단이라는 단체이고요. 이는 일본에서 활약했었던 단체로 살펴봤었죠. 지역별로 구분한 데 있어서 지금 이 독립의군부 단체는 국내에서 활동했었던 비밀단체였었습니다. 자, 이번에 일제가 제정한 치안유지법으로 탄압받았다. 치안유지법 제정 자체가 1920년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 시기에 해당돼야 돼. 근데 지금 이 단체는 뭡니까? 1910년대에 활동했다 사라진 단체란 말이죠. 그래서 치안유지법 적용을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3번, 서간도에 신흥강소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했다. 서간도, 일단 지역이 다르죠. 지금 이 독립의군부는 국내에 있었던 단체다. 그러면 서간도 일대에 신흥강소 세웠었다. 독립군을 양성했다. 서간도 일대, 우리가 지역별로 나누어서 살펴봤었는데요. 자, 이 국경 일대에 서간도 일대인지 북간도 일대인지 연해주 일대인지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봤었죠. 서간도, 북간도, 그리고 연해주 이렇게 국외 지역으로 이주해서 활동한다라고 했었는데 특히나 이 서간도 지역에서 활약했었던 단체는 기존 신민회 단체들이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었다라고 봤었습니다. 자, 4번에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다. 독립공채 뒤에 나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발행했었던 문서입니다. 자, 5번에 조선 총독에게 제출하기 위해서 국권 반환 요구서를 작성하였다. 국권 반환 요구서. 바로 지금 우리가 봤었던 독립의군부. 자, 이 독립의군부라는 조직이 국권 반환 요구서를 작성하기도 했었다라고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고종의 밀지를 받았다. 그리고 복벽주의를 표방하면서 고종과 긴밀히 관계를 맺고자 했었으나 국권 반환 요구서를 보내려는 시도. 하지만 결국 해산되었다라는 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파악해 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가를 조직했다고 합니다. 피고인에 지금 누가 잡고 나오냐면요. 박상진 이분이 나와요. 김한종 이분도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수험적으로 공부했었던 중요 인물로는 박상진이 있었어요. 자, 보니까 지금 독립운동 하셨다라는 겁니다. 국권 회복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국권 회복을 위한 자금 조달. 자산가들에게 돈을 받는데 예.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 살해하도록 한 죄가 있대요. 친일 세력들을 처단하는 이런 활동을 하기도 했었으며 이 자금은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요. 군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이겠죠. 왜? 박상진 이분이 바로 지금 여기 얘기 나오는 1910년대 국내의 비밀 또 다른 비밀단체로서 등장했었던 대한광복회
예, 그래서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 이 두 가지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국내에서 비밀리에 활동을 했었으나 결국에는 해산될 것이다. 그리고 대표적 인물 박상진이 있습니다. 자, 이 대한광복회는요. 공화정을 표방하면서 군자금을 마련하려는 이런 시도들을 쭉 전개했었죠. 자, 관련된 보기 2번에 보시면요. 군대식 조직이다. 비밀결사다. 일단 비밀결사 국내에 있었죠. 군대식 조직이다. 군자금을 마련해서 군을 키우기 위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도 있었던 단체. 예.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했었던 이 단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고요. 대한광복회 활동을 앞서 봤었던 독립의군부 활동과 비교하면서 머릿속에 집어넣기 바랍니다. 자, 독립운동 1910년대 비밀결사 국내의 단체인데 이 독립의군부는 고종을 다시 세우자라는 복벽주의 운동을 전개했었죠. 반면에 대한광복회는 그런 거 아니다, 필요 없다, 공화정 이를 수립하자라는 활동을 전개했었다. 예. 자, 나머지 보기를 볼게요. 1번에 중일전쟁 발발 직후에 결성되었다. 지금 1910년대입니다. 중일전쟁 발발은 1937년 30년대 후반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해당해요. 지금 이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활동하는 시기는 무단 통치 시기 1910년대에 해당하죠. 3번에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를 파견하였다. 파리 강화회의 3.1운동 그 발발의 배경이 되기도 했었던 신한청년당의 활동이지요. 중국 상하이를 기반으로 하여 신한청년당이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기도 할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3.1운동에 영향을 주겠죠. 4번에 일제가 꾸며낸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자, 백오인 사건으로 해산됐었던 신민회. 예. 일제가 데라우치 총독의 암살 미수가 있었다라고 하여 관련자들을 검거했었던, 그래서 신민회를 해산시켰었던 그 사건으로 알려져 있지요. 5번에 만민공동회 열어서 열강의 이권 침탈 비판했다. 요거는 일제강점기 전에 독립협회에서 봤었던 활동이지요.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이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가 지역에 일어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가 지역. 자, 지역이래요, 지역. 어느 지역일까? 보니까 우리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일제에 협력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한인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라는 명령서래요. 아, 이 지역에 우리 교민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나 봅니다. 1937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스탈린이 승인한 문서.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이 지역의 핵심 지역이 바로 블라디보스토크시요. 예, 바로 어디입니까? 연해주 일대. 연해주 일대 우리 교민들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는데요. 보니까 말이지 일본인들이 쳐들어올 것 같은데 일본인과 한국인이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시킨다. 한국인들이 여기서 엄청난 피해를 겪기도 했었구나. 자, 따라서 블라디보스토크라는 단서, 강제 이주라는 단서, 바로 연해주죠. 1910년대 연해주 지역에서도 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권업회, 성명회 이런 단체들이 있죠. 자, 앞서 그려드렸던 거 다시 한번 보자면, 자, 국경 일대입니다.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일대. 서간도 일대는 뭐가 있었죠? 삼원보라는 독립운동 기지, 그리고 조직으로서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그리고 신흥강습소와 같은 이런 군사조직. 북간도 일대, 여기는 용정촌, 명동촌과 같은 한인촌이 있고요. 그리고 북간도 일대에 중광단, 간민회와 같은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했었다. 연해주 일대에는요, 한인촌으로서 신한촌이 만들어지고요.
권업회, 성명회와 같은 단체 및 대한광복군 정부, 자, 이런 정부도 만들어졌다. 이상설을 대통령으로 하는. 그래서 지금 요 세 지역 어느 조직이 어디에 있는지 이거 구분하시라라고 했었는데 연해주 일대는 권업회 나왔네요. 나머지를 보자. 2번에 한인자치기구인 경학사를 설립했다. 여기 있다. 서간도입니다. 또는 남만주. 지역 구분이에요. 자, 3번에 유학생을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28 독립선언서 3.1운동의 배경이 된 사건인데요. 이거는 일본의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여 발표하게 된다. 1번. 4번에 독립군 양성위에서 대조선국민군단을 결성하였다. 대조선국민군단. 요 지역 말고 다른 지역, 그중에서 특히 미주 지역, 미국 일대에 이런저런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자, 미주 지역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는 대한인국민회 이런 단체, 그리고 대조선국민군단, 예, 이런 단체. 요 단체는 하와이에 만들어진 박용만의 단체이죠. 4번은 미국 하와이입니다. 자, 5번에 서전서숙 명동학교는 북간도 일대에 만들어진 민족교육기관으로 소개했었습니다. 그래서 4번은 하와이 일대고요. 5번은 북간도 일대예요. 그래서 지역을 구분해서 이게 어디 있는지 파악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민족운동의 기반이 여기저기 만들어졌다. 자, 여기 문제에서는 사료를 보고 연해주를 파악하시고 권업회 여기 있네, 다른 조직들 다른 데 있네, 이렇게 나누어서 연습을 하고 머릿속에 한 번씩 넣는 작업을 해주십사.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가 지역에 있었던 민족운동이다. 자, 여기도 지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진은 제물포에서 가로 수차례에 걸쳐 이민자를 수송했대요. 이민자들이 지금 갤리코라는 배에 타가지고 쭉 간답니다. 1902년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 처음으로 떠났대요. 자, 이민자. 근데 1902년이면은 일제강점기 전이거든요. 대한제국시기거든요. 자, 이 지역은 대한제국시기 때 공식 이민단 출발했었다. 자, 앞서 요거 이전 단원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었는데요. 미국에 우리 교민들이 공식적으로 이주한 게 시작이었었고, 이거는 미국 정부의 요청이었었어요. 예, 노동력이 부족한 미국. 그래서 우리나라 당시 교민들이 가서 이민 1세대로 활약을 했었다. 자, 그러면 가 지역은 미주 지역입니다. 미국이요. 특히나 하와이. 이런데 농장의 노동자로 한국인들이 일하기도 했었구나. 처음에 떠나고 이후에 우리 교민들 정착하면서 독립운동 단체들을 만들기도 하겠죠. 자, 앞서 문제 보기에도 있었는데요. 5번에 대조선국민군단. 대조선국민군단 하와이에 만든, 미국 하와이에 만든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였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본토에 이제 대한인국민회란 단체 또한 있었다 그랬어요. 자, 나머지를 볼게요. 1번. 일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예, 여기는 뭐 일본일 텐데요. 자, 이 관련된 인물이 뒤에 이봉창이 나올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1930년대 등장하는 사건으로 볼 겁니다. 자, 이번에 한인 자치단체 권업회를 조직했다. 앞서 문제도 봤었죠. 권업회 성명에 권성건성 러시아 연해주. 3번에 서전서숙 명동학교, 그리고 조직으로서 중광단 간민회다. 북간도 일대. 4번에 신흥강습소, 예, 신민회의 후신 조직으로서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이런 조직들이 나온다. 삼원보라는 독립운동 기지. 바로 신민회가 뿌린 씨앗.
서간도 일대였었네요. 자, 그래서 역시나 지역 구분 그리고 일본에는 뒤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사건 또한 존재하는구나. 자, 미주 지역 하와이 단체 대조선 국민군단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조직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다음에 국내 단체는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 요 두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